안녕하세요. GNG 성룡회입니다. 오늘은 자작 마스크 제작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뭔가 변화의 뉴스가 나왔는데 CNN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아시아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한 것은 매우 올바른 것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홍콩 등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마스크를 열심히 씀으로 해서 전파가 늦춰졌고, 현재는 유럽과 미국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감염자들이 증폭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 마스크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아웃브레이크를 좀 더 낮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 하더라도 쓰는 것이 좀 더 바이러스 확산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2월 초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최초의 우한 지역의 환자들의 임상 상태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온 논문들을 보니 가장 흔한 것이 바이러스 폐렴이 먼저 걸리고 폐렴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바이러스 폐렴이 상당히 진행한 후에서야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환자이고 환자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으므로 병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폐렴 상태에서 이미 바이러스는 침이라든지 콧물에서 다 나오고 폐렴도 상당히 심한데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무증상.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증상도 없이 폐렴만 많이 진행된 환자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다 자기가 환자일 수도 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 중에 환자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이미 2월 초에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과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스크를 권고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스크에는 이런 고성능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덴탈 마스크 내지는 서지컬 마스크라고 해서 좀 더 훨씬 단순한 구조, 더 얇고 이러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천으로 되어 있는 면 마스크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성능 마스크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에러는 바로 숨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코를 내놓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하기가 불편해서 말을 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에 익숙해져서 좀 더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숨을 쉴 때 마스크를 쓴 채로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의료용 마스크의 실제로 가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얼굴에 밀착되지 않아서 좌우 위쪽으로 다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상대방이 말할 때나 기침할 때 튀는 비말이 마스크를 통해서 막아주지만 만약에 에어로졸로 전파가 된다면 이 사이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를 통해서 에어로졸은 막아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얼굴의 밀착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서지컬 마스크의 업그레이드, 즉 밀착성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고무줄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 자기 얼굴에 맞춰서 묶어주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 시에 훨씬 더 밀착도가 높아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코 부분의 밴드를 자기 얼굴에 적절하게 잘 모양을 맞춰서 딱 밀착을 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안된다면 종이 테이프를 사이에 붙여서라도 밀착도를 높여주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와 우리 코 그리고 입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서 리저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 앞부분에 리저버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마스크를 잘 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러한 빵끈을 안쪽에 넣어서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앞에 공간을 좀 더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안에 필터를 한 장 더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침을 흡수해주는 어떤 한 층을 더 붙여서 사용 후 이건 버리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불편하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한 겹의 마스크를 더 쓰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밀착성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안쪽에 쓰고 그 위에 KF94라 고성능 마스크를 쓰게 되면 실제로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쓰는 마스크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자작으로 만들 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밀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가장 인정받은 형태인 KF94 형태의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코 앞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반드시 얼굴 크기에 맞춰서 고무줄을 조절하고, 그리고 코 위쪽에 코의 모양에 맞춰서 밴더를 삽입하는데 이게 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탁 시에 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필터를 삽입할 수 있는 3중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로는 면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천들,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천들, 그러한 직조물과 아니면 부직포 형태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반드시 정전기를 띤 멜트 브라운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터링 능력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태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KF94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조각, 양 위쪽 아래쪽 조각, 세 조각이 합쳐져서 마스크의 형태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제작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주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형태로는 양 좌우에 두 조각을 붙인 형태의 KF94 형태의 마스크 형태입니다. 이 또한 제작이 자세히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 이곳을 참조하여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조각 마스크 형태가 필터를 추가로 삽입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면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재료로서 직조물과 부직포 중에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직조물은 이렇게 실을 잘 엮어서 만들어진 천인데, 특징은 사이의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와 달리 부직포는 현미경으로 본 것인데 섬유들의 아주 불규칙한,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서 그 사이의 구멍이 굉장히 작고 훨씬 더 필터링 기능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직포란 정확히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 등의 섬유들을 열이라든지 압력을 가해서 그것만으로 섬유 조직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천입니다.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가장 위생적이어서 현재 기저귀라든지 마스크, 위생용 냅킨 등에 충분히 잘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마스크 이외에도 키친타월이나 기저귀, 행주, 미용용 마스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트 브라운은 이런 부직포들 중에서 특별한 성분, 전기를 잘 띠는 고분자 소재를 잘 사용하여서 굉장히 두껍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가해가지고 정전기를 띠게 만든 섬유입니다. 이런 멜트 브라운 섬유는 정전기를 띠기 때문에 필터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전기가 소실되고 수분을 닿으면 정전 기능이 급격히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아 쓰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빨아 쓰더라도 멜트 브라운의 촘촘한 부직포 기능, 구조에 따른 메카니컬한 디펜스는, 그러니까 기계적인 우리의 침을 걸러주는 기능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부직포를 검색해 보시면 자작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찾아보고 구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방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스크의 소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자외선 소독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이 왜 소독 효과를 갖느냐? 자외선에는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외선 중에 265나노미터, 즉 UVC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DNA의 흡수가 가장 많이 되어 DNA를 파괴하게 되어 살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모두 다 파괴하는 기능은 바로 UVC고, 자외선은 다른 자외선에 비해서 투과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오존층에서 다 흡수돼서 지상층까지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UVC의 특징은 반사도 잘 되지 않고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에서만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리와 플라스틱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기를 아마존에서 검색하게 되면 정식 소독기가 가장 좋고, 이 소독기에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휴대용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안전상 눈이라든지 우리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 램프, 이 경우에는 UVC가 아닌 UVA이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UV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일 페인트를 굳게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마스크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소독할 때는 안경, 핸드폰을 함께 소독하여서 바이러스를 같이 없애주는 것이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스크 자작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마스크를 소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휴대폰과 진료용 안경까지 모두 한꺼번에 소독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소독된 마스크와 그리고 진료용 안경을 착용하고 진료에 들어갔다가 일부의 환자를 본 후에 나올 때 다시 또 소독된 마스크와 안경을 바꿔 끼고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